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 하나가 떴습니다. 여러분이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북한의 핵탄두가 소형화됐다는 그 뉴스인데요. 중요한 거는 그 소형화됐다는 그 사실보다도 그 기밀 보고서를 작성한 곳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라는 곳인데, 그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북한의 핵탄두가 이미 소형화됐다는 그 기밀 보고서를 로이터 통신이라는 언론사에 슬쩍 흘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제 뉴스에 뜬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 뉴스를 봤을 때, 북한의 핵탄두가 소형화됐다, 그 뉴스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아니, 그 북한의 핵탄두가 소형화가 됐다는 게 그게 언제적 얘긴데 그 캐묵은 얘기를 지금에 와서 하고 있냐. 아, 이 정말 유엔, 돈만 받아 처먹고 실질적인 일은 하나도 안 하는 그 게으른 거대한 조직, 국제 조직, 그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UN, WHO 이런 조직들 엄청난 돈만 받아 처먹고 실질적인 일은 하나도 안 하는 그 아주 관료주의적이고 부패한 조직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 정말 참 답답하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의 핵탄두가 소형화됐다는 거는요, 이미 2016년도 북한이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을 했을 때, 그때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탄두는 이미 소형화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마지막 6차 핵실험을 했던 2017년도 9월 3일, 그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는데요. 그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 수소폭탄 제조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을 하기를, 북한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물론 ICBM에다가 핵탄두를 달아서, 이제 ICBM에다가 핵탄두를 다는 것인데, 그리고 SLBM, 잠수함에서 쏘는 SLBM에다가 핵탄두를 다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지만 북한의 최종 목표는 아마도 작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바로 KN-23, KN-24, 북한판 이스칸데르, 그리고 북한판 에이테킴스,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구경 방사포, 600mm짜리 방사포, 거기에다가 핵탄두를 달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시키는 것이 김정은의 최종 목표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그 기밀 보고서, 북한의 핵탄두가 소형화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는 그 기밀 보고서를 언론에 슬쩍 흘린 그 숨겨진 의도는 무엇이냐. 자, 그 보고서를 만든 곳이 대북제재위원회잖아요. 대북제재위원회와, 대북제재와 가장 관련이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과 중국이죠. 미국은 북한의 해상 밀거래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나라고요. 중국은 북한과의 해상 밀거래를 어떻게든 성사시켜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그 기밀 보고서를 언론에 슬쩍 흘린 이유는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 나라들이
자, 미국, 영국,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요. 독일은 비상임이사국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때리려고 하는데 그 명분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때리려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 보고서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과의 불법 해상 밀거래가 그동안 잠시 소강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월달 들어오면서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평상시 같으면은 북한하고 중국하고 불법 해상 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이걸 뭐 뻔히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은 트럼프가 이거를 뭐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면 대선이 지금 11월 달로 몇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김정은이 특별히 뭐 ICBM을 쏘아 올린다거나 뭐 그렇게 사고를 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괜히 왜 지금 대선이 얼마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과의 불법 해상 밀거래 이 문제를 트럼프가 꺼낼 이유가 없죠. 예? 김정은이 사고 치지 않고 조용히 잘 있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원래라면은. 그런데 이번에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이 중국한테 굉장히 열받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하나 중국에 대해서 건수가 하나만 걸려라. 트럼프는 지금 이러한 마음 상태인 것이에요. 중국, 너네 뭐 건수 하나만 걸리기만 걸려봐라. 트럼프의 심리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건수를 잡을 것들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화웨이도 있을 것이고 틱톡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들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건수가 뭐냐면은 바로 중국과 북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불법 해상 밀거래입니다. 왜? 이거는 유엔 안보리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한 거거든요. 불법이라고 명백하게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건수를 잡으면은 중국에게 확실하게 경제 제재를 때릴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그리고 뭐 영국, 프랑스, 독일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11월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1월 대선 때까지 미국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예요. 사실상 제로인데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트럼프는 할 수만 있다면은 중국하고 군사적 충돌을 한번 일으켜보고 싶을 겁니다. 건수가 걸리기만 걸리면, 예? 건수가 걸리기만 걸리면은 그 가장 좋은 군사적 충돌은 인명살상은 크게 벌어지지 않으면서 그 군사적 충돌이 전쟁의 규모로 번지지는 않으면서 국지전 정도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군사 분쟁. 바다에서 붙는 거죠. 바다에서 미국 해군과 중국 해군이 한번 붙어서 중국의 구축함이 한두 척 정도 격침되는 수준의 국지전을 트럼프는 아마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건수를 잡기 위해서 며칠 전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그 기밀 보고서를 언론에 슬쩍 흘렸고요. 그거를 지금 이슈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리고 트럼프가. 트럼프는 지금 대선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중국 공산당을 한번 아주 세게 건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한 일주일 전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전 배치 전단이 한반도와 일본, 동북아 쪽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사전 배치선이 8척이나 한국에
부산하고 진해 쪽에 왔다 갔거나 현재 정박해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한국에만 온 게 아니라 일본의 사세보와 오키나와에도 미국의 사전 배치 전단이 4척이나 들어왔습니다. 8월 초에. 자, 참고로 이 정보는 네이버의 군사 전문 블로그 아치만개에서 참고를 했고요. 자, 그러니까 한국의 8척 사전 배치선이 한국의 8척, 일본의 4척 해서 총 12척이나 되는 미군의 사전 배치 전단이 동북아에 집결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제 기억으로는 이 배수량으로만 따졌을 때, 사전 배치 전단이 모여든 이 배수량만 따졌을 때는 동북아에 가장 많이 모여든 상황이에요. 사전 배치 선이 12척이나 몰려들었어요.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미군의 사전 배치 전단이 동북아에 몰려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왜 갑자기 이렇게 대량의 미군의 사전 배치 전단이 한국과 일본 동북아에 몰려든 것이냐? 자, 전쟁이 급박할 때는 미국이 배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송기를 동원을 하죠. 네?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4차 중동 전쟁이 터졌을 때, 3차 중동 전쟁 이런 게 터졌을 때 미군의 수송기들이 가서 탱크, 장갑차 이런 것들을 수송기로 날라줬거든요. 근데 전쟁이 급박할 때는 비행기를 이용하지만 수송기를 이용해서 군사 물자들을 이동시키지만 전쟁이 그렇게 급하지 않을 때는 배를 이용한다 이겁니다. 배를 이용해서. 자, 중국하고의 전쟁이 급박한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남중국해나 동중국해나 아니면 한반도의 서해 쪽에서 미국 해군과 중국 해군이 맞붙는다면은 물론 거기서 벌어지는 군사 분쟁은 국지전일지 몰라도 그게 전쟁의 규모로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은 그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고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죠. 한반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반도와 일본에 미리 탄약을 비롯한 여러 군사 물자들을 미리 배치해 놓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전쟁이라는 게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어떤 알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변수들로 인해서 전쟁이 터져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터졌습니까? 예? 세르비아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그 암살당하면서 그걸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전쟁이 예상도 못하게 1차 세계대전으로 그 조그만한 사건, 암살 사건이 세계대전으로 번진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세계 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안 보이는 곳에서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주식, 금값 지금 이런 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환란에 들어가고 있는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뭐냐면은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멀어진 가족이나 친지들이 있으면은 화해하시고 가족과 친지들을 더욱 사랑하면서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그게 환란에 접어들려고 하는 백성들이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 수칙이에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혹시 전쟁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친다는 것은요, 이거는 어떤 소식이냐면은 70년간 노예살이했던 북한 백성들이 해방되고 있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전쟁의 소식이 들리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가족을 더욱 사랑하시면서 가족들이 그리고 친지들이 더욱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